안녕하세요. 이유영입니다.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 자, 오늘도 학기 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주차 취업과 채용 현장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강좌를 갖는 목적은 교수님들께 이제 PPT를 제가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걸 강의하시도록 편하게 돕기 위한 것인데, 또 하나의 목적은 또 교수님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잘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과 뭐 채용 이런 분야인데, 사실 이것은 교수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굉장히 그 조사를 많이 해서 우리 워크북에도 실었고 또 강의도 드리는데, 가장 최근 걸 업데이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상황이 바뀝니다. 옛날과 달라서 어떤 그 고정된 텍스트북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목도 아니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것까지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이곳에 이제 우리 PPT를 만들어서 또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교수님들께서도 끊임없이 자기 그 전공 분야, 우리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있는 취업과 채용에 관한 정보를 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학생들에게 이제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무래도 좀 보편적인 것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네. 먼저 이제 취업의 현장,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옛날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2020년, 그 당시에 이제 채용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랬을 때 운동장에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끔찍한 것은 지금 대학생들의 65%가 구직 단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또는 3분의 2 가깝게 구직을 이제 단념하는 상황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죠. 3명 중에서 2명은 구직을 안 한다. 이게 벌써 작년, 올해 통계인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또 이렇게 일자리를 들어가도 3분의 1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회사 생활 한 27년 반을 했는데, 그때는 완전 정규직이죠. 정규직은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보장되는 곳인데, 아, 이게 성인으로서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이제 출발을 하니까,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직장인들, 성인으로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첫 출발할 때 일자리 처음 갖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독립하는 거,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일자리 자체가 비정규직으로 이제 되니까 이건 너무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통계도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최근에 이것이 굉장히 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공채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뭐 노량진 같은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이 영상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겁니다. 작년 2021년이죠. 이제 지금 우리가 2022년이니까 8,500명이 그만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는지. 현타라는 얘기가 합니다. 현타. 그러니까 멘붕 상태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의미하는 이제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월급이 보니까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퇴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냥 막연히 남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니까 나도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좀 따져보고. 그래서 그 월급 가지고 서울에서 못 살죠.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뭐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 190만 원짜리 월급쟁이도 있단 말이죠. 공무원. 우리가 이런 거 알아보지 않고,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알아보고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고 남들이 그냥 하니까, 몰려드니까 나도 저기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 경쟁률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제 눈앞에 다 있죠. 놓여 있다 보니까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되면 뭐 공무원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고, 더 내고 덜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공무원들이 그나마 지금 월급이 적은데 앞으로 또 더 내야 된다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의 현황을 교수님들께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학과 전공에 맞게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우리 취업자들이 이제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 뭐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문제이겠죠.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여기도 보면 이제 취업 선호 조건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져서 가는 편이고요. 쉽게 이직하고 있고, 공무원 선호도 낮아져 있고, 탈전공, 전공이라는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인문계와 뭐, 공학계열, 자연계, 이렇게 큰 구분은 되겠지만, 그 안에서 전공은 없어지고, 어, 왜? 취업을 하기 위해서 A라는 학과에 들어왔지만, 다른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다른 전공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직 전념, 이런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급여나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보게 됐고, 워크앤 밸런스에다가, 재택근무 굉장히 좋아하고요. 주 4일 근무하고 지방 근무를 기피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이 카카오에서 큰 그 사고가 났었죠. 지금 2022년도이니까. 어쨌든 지금 그 카카오가 제1위입니다. 1위인데, 이 일이가 계속될 것인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아까 장래성 뭐 이런 걸 본다면 규제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이제는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공기업 중에서는 이런 순서죠. 작년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이분이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은 3위부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의 경우에도 5년 이내에서 관두는 학생이, 관두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대이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취업했다가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것이 하나 이제 유행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그 이직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꿔보면 2020년에 2021년에 각각 비교가 6.3에서 9.5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럼 2023년은 2022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채용 현장에서 생기는 이런 취업과 채용 현장에 생기는 특징적인 거 하나는 예,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사무직이든 어떤 전문직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창의력까지 갖춘 인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회사도 창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창업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뗏목 타고 바다로 나가서 나의 꿈을 이뤄나가는 게 스타트업이라면 누군가가 만든 큰 배에 올라 누군가의 꿈을 이뤄나가는 게 이게 이제 취업이죠. 취업.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왜 창업이 중요해지냐면은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까 보셨지만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3분의 2 정도가 6명 반 정도가 10명 중에서 6명 반 정도가 지금
취업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창업을 해야죠. 그리고 취업한다 해도 평생 직장이 없고, 인간 수명은 계속 길어지니까 정년 퇴임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뭘 하고 살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직업의 수명도 짧아져요. A라는 직종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직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창업이 필요한 거예요. 창업 능력이. 대기업, 공기업도 굉장히 많은 부서를, 창업 부서를 만들어줘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어, 그래야지 또 이 기존 사업을 접고 그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업에서는 뭐 엔지니어든 또 아니 사무직이든 창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업가 정신을 체득해야 되고 창업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뭐 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세무 관리를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그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적재산권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채용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막 급감하고 있고 업종별로 좀 막 흥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졌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달라지고 있고 비정규직은 올라가고 있고 정기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학 갈 때 공채를 보고 공개 시험을 보잖아요. 정기적인 수능이라든지. 그러고서 이제 뭐 또 사회 나갔을 때도 공채를 통해서 직장을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는 거예요. 수시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성과 역량을 갖춘 그런 인재, 아까 창의적인 인재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ESG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얼마나 급감하고 있는지는 이런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대학생들이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제는 키오스크 직접 누르면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편의점에서도 이 배달을 하거든요. 배달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다 없어지는 이만한 로봇이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치킨도 이제는 배로 이렇게 드론이 옮겨주는 신입사원, 그러게 신입사원을 원하지는 않고 이제 기존의 사원들을 스카우트하는 경력 사원을 굉장히 이제 많이 뽑게 되는 거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문을 통해서 공개 채용이랄까요? 그런 수시 채용이라든지 이런 채용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수시 채용. 갑자기 3년 정도 이 일자리, 10년 정도 이거 해본 경력자를 뽑는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어디서 뽑나요?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존 다른 라이벌 경쟁사에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일을 하게 되는. 신입사원 연수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어, 하다 보니까 신입사원이 우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입사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늦게 나이가 늦게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데서 일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이런 어, 경향이 생겼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옛날에 젊은 사람을 뽑았다가 나이 많은 사람을 안 뽑으려고 했는데 요새는 사회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약간 나이가 그 신입생 중에서 나이가 많은 신입사원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일을 잘하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졸업하면서 취업한다는 게 아주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채용 규모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흥망이 교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으로 이제 시작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월급이 절반 차이가 나는 거죠. 정기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바뀐다는 거. 현대 기아차가 대규모의 그 정기공채를 폐지했죠. 여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성과 역량 갖춘 인재를 중시한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4년 4학기짜리이지만 매 학기마다 나를 알고 어쨌든 내가 나의 미래를 좀 설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마지막 4학기 때는 감사와 배려를 하는 이런 걸 배우는 목적이 본인이 정말 교양 있는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양성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 과정이 4개로 돼 있다는 거, 제가 개발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확신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이제 3학기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소통과 협력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는 건데, 지금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를 보면 이렇게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전문성보다 소통 협력이 더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은 뭐 역량에 대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역량에 대한 걸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요. 전문성이라는 게 전공 과목의 직무 수행 능력이잖아요. 이 직무 수행 능력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초 능력이 직업 기초 능력이거든요. 이게 교양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소통, 협력,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다 직업 기초 능력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1, 2, 3, 4학기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요, 전공 과목 외에 교양 과목이에요. 교양 과목인데, 이 교양 과목이 왜 중요한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양 과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직업 기초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Z세대 신입사원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책임감, 배려, 희생, 근성, 등등 이런 거 굉장히 협업 능력 부족 등등 나오는데, 이게 뭐냐?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책임감이 있는 멤버로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을 잘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내 전공이 사라져도 다른 전공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전공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난 전공밖에 몰라. 이렇게 되면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계산을 할 줄 모른다든지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든지, 또 음악에 대한 조예가 없고 미술에 대한 조예가 없다든지, 뭐 이런 사람은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뭐 이런 통계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네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금방 또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 중도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영혼 없이 일하는 직장인이라는 어떤 그 보도, 외국 그 매체의 보도에 나와 있는 컷인데요. 네. 이뿐만 아닙니다. 쉽게 그만두죠. 우리 생산성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시고, 조용한 사직이라는 게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quiet quitting. 직장인들이 일과 월급을 생각하고 일만큼만 일해야 된다. 뭐 받는 것만큼만 일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심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책임한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과 역량을 갖춘,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넓게 위에 상당히 조금씩은 많이 알고 한 가지 잘 알아야 되는 시대에서, 이제는 2가지 이상 전공을 잘 깊이 아는 시대로 바뀌었고, 이제는 뭐 아주 여러 가지를 굉장히 다 잘하는 멀티나이프 같은 그런 인재 유형을 원하는데, 특히 인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ESG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윤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영자도 윤리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된 거죠.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직장인을 뽑을 때도요, 이 역량 중에서 이 어떤 ESG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이 사고 난 곳에 한 사람이 160억 원을 건드렸거든요. 오스템, 삼성. 굉장합니다. 지금 이로 인한 그 손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뽑을 때 인성이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에 그 어떤 그 SPC, 불매운동 같은 것도, 경영의 책임, 중대재해법인가요? 처벌법인가요? 그런 것이 막 생겨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채용 현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저처럼 장황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릴 건 없고,
이 교수님께서 이걸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고, 실제 수업하실 때는 이 부분이 우리 학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럼 그 부분을 잘라서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